오랜 진통 끝에 김영란법이 통과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언론인, 학교, 교직원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부정청탁과 로비, 접대의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직업군을 포함한 것입니다. 물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혁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좋은 습관이 사회의 관습이 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해당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언론의 협력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중동 수주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는 국내 기술로 완성된 세계 최초의 중소형 원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가 중동에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시험용 원자로가 한 기도 없는 상태에서 2조 규모의 스마트 원자로를 수출한 것은 한국 원자력 수출의 역사를 새로 쓰는 쾌거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원전 시장의 블루오션의 효과를 선점하는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원전 시장의 블루오션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번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MOU를 통해 총 6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1970년대 중동 붐이 조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됐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1970년대 중동 붐이 조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됐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순방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김영란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서 중요한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대부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법안들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남아있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지금부터 4월 국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견이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입니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야당이 경제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남아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표의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너무 급하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언급했던 문재인 대표의 미온적인 자세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는 문재인 대표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다시 읽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단체의 반발에 밀려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100억 원씩 국민의 세금으로 부적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하지 않다는 제1야당 대표의 인식은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표가 책임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하루빨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